65세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65세를 이미 지나 80세 언저리에 선 지금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은 매일같이 질문을 던진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지금과 달라졌을까? 친구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남기고 사라지는 이 시점에 나는 뒤늦게 얻은 값비싼 교훈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았다. 만약 시간이 거꾸로 흘러 65세로 되돌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면, 아니, 아직 60대 문턱에 선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반드시 실천하길 바라는 7가지 삶의 원칙과 그에 따른 작은 실천 항목을 적어둔다. 1. 몸을 소모품이 아니라 가장 비싼 자산으로 대접하라. 80대의 나는 건강보험 급여표를 달달 외우지만 60대의 나는 병원 가까이 가는 것을 나약함의 증명 정도로 여기며 미뤘다. 관절이 시큰거리면 파스 한 장으로 버티고 혈압 수치가 오르내려도 그 나이에 다 그렇다라고 넘겼다. 결과는 막상 여행 한 번 마음껏 다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무릎과 허리가 먼저 항복을 선언했다. 65세로 돌아간다면 매주 3번, 30분씩만이라도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겠다. 공복 금식 해독 주스 같은 자극적 유행을 조기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일정하게 담는 식단을 유지하겠다.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재테크처럼 여기겠다. 병원을 일찍 찾는 게 복이 아닌 투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배웠으니 1. 돈보다 관계 잔고를 먼저 채워라. 정년 퇴직 직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공포를 막겠다고 일용직 아르바이트까지 뛰었다. 그 사이 배우자는 복합성 치매 초기를 겪었고 돌봄과 간병 속에서 깨달았다. 노년의 행복 기준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는가다. 65세로 돌아간다면 친구 생일 문자 한 통, 손자 재롱 발표회 참석, 형제자매 모임 참석 같은 작은 만남 일정을 통장 이자만큼이나 소중히 달력에 먼저 적겠다. 전화 한 통, 밴드 사진 공유 같은 사소한 연결이 노년 우울을 막는 가장 값싼 예방주사다. 3. 지금 배우기에 스위치를 연구온으로 두라. 새로운 기술이 두려워 스마트폰 패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60대의 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문맹이 되면 사회 소외는 순식간이라는 걸 절감했다. 65세로 돌아간다면 최소 하루 15분은 유튜브 강좌나 온라인 강의로 무엇이든 배워보겠다. 사진 편집 앱 하나, 생활 영어 문장 2개라도 꾸준히 익힌다면 뇌는 새로운 시냅스를 기꺼이 만들어준다. 배움의 끈이 이어져 있으면 대화의 폭, 자존감, 세상과의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는다. 4. 배우자를 가족이 아닌 동반 여행자로 다시 만나라. 50년을 함께 살아도 배우자는 여전히 타인이다. 나는 나이 들수록 물 올렸어, 약 챙겼어 같은 생활 질문만 던졌다. 감정과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으니 부부 사이에 정서적 사막이 생겨났다. 65세로 돌아간다면 매달 한 번은 커플 데이트를 잡아 동네 카페든 공원 벤치든 나란히 앉아보고 상대의 일기를 듣든 마음을 인터뷰하겠다. 당신이 요즘 제일 기대하는 일은 같이 사소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먼저 꺼내 동행의 온기를 되찾을 것이다. 5. 언젠가 대신 달력에 바로 적어라. 퇴직 후 언젠가 가죽 공예를 배우고 언젠가 자전거로 전국 일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언젠가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65세로 돌아간다면 손바닥만 한 대나무 수첩에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적고 실행 날짜를 동그라미 치겠다. 건강, 시간, 돈, 파트너가 모두 완벽해지길 기다리다가는 정작 완벽이란 단어는 스케줄표에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6. 감정 정리를 매일 밤 이부자리에서 끝내라. 서운함, 불안, 두려움 같은 묵은 감정이 쌓이면 몸도 병든다. 신체 통보다 감정의 멍이 더 오래 간다. 65세로 돌아간다면 취침 전 5분 감사 일기를 쓸 것이다.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섭섭했던 일 1가지를 날짜 아래 적어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자겠다. 필요하다면 무료 심리상담 전화를 주저없이 이용하겠다. 부정적 감정은 말로 빼내야 후퇴하지 않는다. 7. 죽음을 피할 공포가 아닌 준비할 과제로 바라보라.
80대 이후 장례식장은 일상이 됐고 죽음은 가장 실존적이지만 현실적인 관리 항목이 되었다. 65세로 돌아간다면 먼저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트러스트에 보관하고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해 아이들에게 전달하겠다. 생전의 장례 취향도 기록해 남은 이들의 혼란을 줄이고 죽음도 나다운 선택으로 만들겠다. 맺으며 후회는 늦은 선물, 실천은 지금의 투자. 후회는 쓰디쓰지만 잘 풀어내면 뒤따르는 세대에 건네는 값진 길잡이가 된다. 지금 60대라면 아니 40, 50대라 하더라도 위 7개 항목에서 한 줄만이라도 오늘 실천해 보길 권한다. 작게는 하루 30분 산책과 손자에게 영상통화건 타이밍, 크게는 배우자와의 주말 산책 데이트와 스마트폰 당좌 수강이 당신의 내일을 가볍게 바꾼다. 65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라는 가정은 사실 지금 당장 선택해도 늦지 않은 현재형 과제다.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의 오늘이 언젠가의 후회를 예방하는 첫 페이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70대의 99%가 후회하는 10가지. 70대 이상의 후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후회는 대체로 삶의 중요한 결정들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행복을 이뤘는지 돌이켜보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1.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70대가 되면 평생 동안의 건강관리 소홀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운동, 절제된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 등을 하지 않은 것이 크게 후회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 각종 만성질환과 건강 악화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못한 점. 70대가 되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크게 후회됩니다. 직업, 배우자 선택, 자녀 교육 방식 등 중요한 일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후회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3. 가족들과 대화가 부족했던 점. 70대가 되면 가족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음을 크게 뉘우칩니다. 자녀,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저 생활에만 치였던 것이 후회됩니다. 가족들의 고민과 생각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크게 반성됩니다. 4. 경제적으로 더 여유를 갖추지 못한 점. 노후 생활비 마련이 충분치 못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5.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했던 점.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6. 더 이상의 큰 꿈을 갖지 못한 점. 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큰 것은 더 이상 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다양한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후회됩니다. 7. 꿈과 열정을 포기해버린 점. 70대가 되면서 젊은 시절에 열정과 꿈을 모두 버린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적 안정에만 급급해 본연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린 것이 크게 아쉽습니다. 8.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점.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는 게 크게 반성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9.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 점. 가족과 이웃, 사회에 더 많이 베풀고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큰 후회가 됩니다. 개인적 삶에만 치우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10.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지 못한 점. 70대 후반이 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막연히 시간만 보내다 보면 아쉬움만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후회가 앞섭니다. 마지막 인생에서라도 의미 있는 일에 전념하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